이 강좌에서는 이계 미분 방정식의 자연응답 구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LC 직렬회로에서 전압 방정식을 일단은 이계 미분 형태로 바꾸거나 그 다음에 전류 형식으로 이계 미분 방정식으로 우리가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를 또는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방정식을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RLC 직렬 회로가 있고요. 우선 처음에 그 스위치가 요 위에 있는 A 스위치에 이렇게 붙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전류는 이렇게 흘러서 인덕터를 통과한 다음에 전류가 확립이 되겠죠. 그러면은 RL에 흐르는 전류가 스위치가 T=0인 순간에 B로 바뀌게 되면은 L에 축적되어 있는 에너지가 C를 통해서 R을 통해서 이렇게 방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류는 점점 감소해서 R에 이제 에너지가 소비돼서 0이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이 회로는 강제함수가 없기 때문에 이계선형 제차 미분 방정식으로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처음에 T=0일 때, 즉 요 순간에 B 스위치가 닫혔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리고 여기에 KVL 법칙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R 양단에 나타나는 전압은 RI가 될 것이고, L은 L dt분의 di가 될 것이고, C는 C분의 1의 인티그랄 IT dt가 되겠죠. 자, 그럼 요 방정식에서 위식을 다 한 번씩 미분을 해줍니다. 그 전류 값에 대해서, IT 값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은 dt분의 dit가 되겠죠. t는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2차 도함수가 나타나겠죠. d자승 it. 그리고 여기서는 적분한 것을 미분해주는 거니까 미적분 기호가 없어지고 남는 것은 C분의 I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일식이 미분을 취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이식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2차 도함수, 차수가 높은 것을 앞으로 끄집어내죠. 이렇게 앞으로 해서 차례대로 적습니다. 그러면은 dt자승의 d자승 I, t 플러스 L분의 R, L이 앞에 있었으니까 L분의 R에 dt분의 dit 플러스 LC분의 1 I, t 이꼬르 0에서 이게 30과 같은 전형적인 이게 선형 제차 미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형태로 바꿔주시고, 자, 그 다음 이 형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뭘 구해야 되죠? 첫 번째는 특성 방정식의 근을 구해야 되겠죠. 특성 방정식의 근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특성 방정식이라는 것은 이게 I 대신에 exponential 람다 t를 놓는다고 그랬죠. 임시에, 또는 IT 대신에 exponential st라고 놔도 상관없어요. 어떤 책에서는 람다 t라고 놓기도 하고 st라고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기 계통에서는 st라고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s라는 의미가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3학년 올라갔을 때 라플라스 변환할 때 이게 또 s라는 의미를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전기나 전자 계통에서는 s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s 제곱이 될 것이고, 요거는 L분의 R에 S가 될 것이고, 요거는 LC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요와 같은 특성 방정식에 나오겠죠. 자, 그럼 이와 같은 특성 방정식에서
근을 구하면은 이렇게 근을 구하면은 마이너스 2L분의 R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L분의 R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LC분의 1의 제곱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이제 전기계통에서 루트 LC분의 1은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공진주파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공진주파수 구할 때 오메가 제로는 루트 LC분의 1입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맨 앞에 있는 요 부분을 대개 우리가 알파로 놓고 이거는 지수 감쇄 계수라고 얘기합니다. 지수 감쇄 계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알파는 2L분의 R입니다. 마이너스는 포함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다시 쓰면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알파 자승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자승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죠. 알파는 지수 감쇄 계수 또는 댐핑 계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오메가 제로는 공진 주파수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원음하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알파와 오메가 제로는 저항 소자값, 그 다음 L 소자값, 그 다음에 C 소자값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면은 R의 C 값에 의해서 어떻게 중근이 되느냐, 그 다음에 복소근이 되느냐, 아니면 실근이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일반의 모양이 달라지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유도를 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유도하는 과정. 일단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계선형 미분 방정식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이거 바꿔준 다음에는 뭐 특성 방정식의 근을 구해서 이제 해를 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이용해서 미분 방정식을 구한 것이고요. 전류의 응답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캐패시터의 응답을 구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조금 요거 식이 달라집니다. 자, 두 번째로 캐패시터의 응답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스위치가 이 상태로 있었습니다. 즉 여기 캐패시터의 전압이 충전되는 거죠. 캐패시터 전압이 충전되어 있다가 T는 이꼴 0인 순간에 스위치가 B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 충전되어 있던 전압이 뭐 10V든 하여튼 몇 V든 다시 이쪽으로 해서 아래를 통해서 이렇게 방전이 되겠죠. 이때 캐패시터의 전압을 VC를 하자 이런 얘기죠. 캐패시터 전압도 마찬가지로 R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여기에 소비돼 가지고 언젠가는 10V 전압은 0으로 떨어지겠죠. 자, 한번 하여튼 anyway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RLC 회로에서의 전압 방정식, 캐패시터의 전압 방정식을 우리가 구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우선 요 양단에 T니꼴을 이쪽으로 옮겨 스위치를 B로 했을 때 요 R의 전압 강하는 RI 그냥 그대로 써주면 돼요. L은 L DT분의 DIT, C는 C분의 1 인티그럴 IT DT 이렇게 되죠. 요거는 변함이 없어요. 요 식은 변함이 없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전류식은 C DT분의 DVC죠. 이거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I는 이꼬르 DT분의 DQ. 근데 Q는 뭐예요? Q는 CV였죠. 그래서 대입하면은 C DT분의 DV가 된다 그랬죠. 요거 왜냐하면 캐패시터의 Q 전압은 캐패시턴스 곱하기 전압이니까 요것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I는 이꼬르 C DT분의 DVC를 다 여기다가 대입을 합니다.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이게 RC DT분의 DVC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하면 LC dt 자승 d 자승 vc, 그 다음에 여기다 i를 대입하면은 인티그랄과 미분이 없어지고 이렇게 이식이 나옵니다. 이식이 나오고 여기 2차 도함수가 있으니까 얘를 맨 앞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면은 나머지는 다 이쪽으로 넘겨야 되겠죠. LC를 넘기세요. 넘기면 CC는 약분되고 L분의 R DT분의 DVC, 그 다음에 LC분의 1 VC 니꼬로 0 해서 이게 3식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계선형 미분, 이계선형 제차, 그죠? 제차 미분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아까와 같은 그 전류 형태가 이제 전압 형태로 바꿔진 것입니다. 그렇죠? 바꿔졌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에 요 이계선형 미분방 제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특성 방정식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특성 방정식은 이렇게 되고, 따라서 특성의 근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아까 똑같아요. 마이너스 2L분의 R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LR 제승 마이너스 루트 LC분의 1 4승,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앞에 있는 이 부분, 얘를 우리가 아까 같이 알파로 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알파 자승이 되죠. 얘는 알파 자승 마이너스 루트 LC분의 1은 공진 주파수니까 이거는 오메가 제로의 자승이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의 방정식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요거. 그 대신에 이거 알파는 감쇄계수라고 그랬죠. 요거 감쇄계수. 그 다음에 오메가 제로는 공진 주파수.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두 개의 실근이냐, 아니면 중근이냐, 아니면은 복소근이냐에 따라 가지고 일반회의 형태가 달라지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전류, L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변화나 캐패시터의 그 전압이 충전돼서 방전되는 이런 그 미분 방정식이나 그 푸는 방법은 유사하게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강제함수가 없는 경우에, 즉 자연응답인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오버댐프, 이거는 두 개의 실근이죠. 두 개의 실근일 경우고, 그 다음에 언더댐프, 이거는 복소근일 때죠. 복소근. 왜냐면은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J의 루트 얼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허수가 되는 거죠. 허수가 돼서 여기 앞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요거는 이제 반대가 되겠죠. 여기 J가 나오면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오메가 제로 자승 마이너스 알파 자승.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요거는 중근이 되는 거죠. 중근. 그래서 임계, 감쇄, 뭐 이렇게. 요거는 부족 감쇄. 얘는 과감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 오버댐프드, 언더댐프드, 크리티컬 댐프드, 이런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때의 일반의 형태는 달라진다는 얘기죠. 두 개의 실근일 때는 K1 exponential S1t 플러스 K2 exponential S2t. 이건 아까 두 개의 근이죠. 요 근 값입니다. 두 개의 실근 값이고, 그 다음에 복소근일 때는 이 폼이 A 코사인 오메가 dt 플러스 B 사인 오메가 dt. dt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오메가 제로가 알파보다 커야지만이 얘가 허수가 되니까 이 부분을 오메가 d라고 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오메가 d는 오메가 제로 자승 마이너스 알파 자승이 오메가 d입니다. 이렇게 오메가 d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그 임계 감쇄인 경우에는 K1 exponential 마이너스 알파 t. 이거는 중근이기 때문에 여기도 알파, 여기도 알파가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 개수 K1, K2 또는
A, B, K1, K2는 우리가 그 초기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구하는 거죠. 초기는 구한다. 그래서 우리가 1개 선형 미분 방정식에도 이제 초기 조건을 대입했는데 1개 미분 방정식과 2개 미분 방정식의 초기 조건이 대입하는 게 약간 좀 까다로워요. 왜냐하면은 1개에서는 초기 조건이 한 개예요. 한 개인데 2개 선형 미분에서는 초기 조건이 2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yt 다시와 yt, y2 다시와 yt 다시 여기 두 개가 나오고 3개, 만약에 3개 미분 방정식은 초기 조건이 3개 나옵니다. 더 어렵겠죠. 그래서 초기 조건 대입하는 것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우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6-11입니다. 지금 RLC 이제 직렬 회로가 있는데 우선 처음에 캐패시터에 100V가 지금 충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100V가 충전되어 있어 스위치를 닫는 순간에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감쇄되겠죠. 전압도 떨어지고 전류도 감쇄하고. 자, 그럼 이제 여기 저항값이 4kΩ이에요. 4000Ω입니다. 여기 I0가 0이라는 것은 여기 초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전압 방정식을 세우면은 우리가 아까 했던 DT 자승의 D 자승 VC 플러스 LR DT분의 DVC 플러스 LC분의 VC 이퀄 0. 여기 이제 그 케이블을 정하면 이렇게 우리가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뭘 구해야 돼요? 알파와 오메가 제로를 구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아까 S는 이꼬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알파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의 제곱이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알파를 계산해 보니까 감소계수를 계산해 보니까 2 곱하기 10의 4승 공진주파수를 계산하니까 10의 4승이 어떤 게 더 커요? 알파하고 오메가 제로를 했을 때 오메가 제로가 알파가 더 오메가 제로가 크죠. 자, 이 클 때는 과제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제동. 자, 그래서 과제동일 때는 두 개의 실근일 때는 이렇게 나온 K1 exponential S1t 플러스 K2 exponential S2t. S라는 것은 여기죠. 여기 S1, S2가 있죠.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 요거를 이제 대입해서 이런 형태에다가 대입해서 초기 조건을 대입하면 되는 거죠. 초기 조건 대입하는 것은 나중에 한 번 더 시간이 되면은 설명하기로 하고 여러분들 교재에 자세하게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참고를 하시고 이것을 이제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은 여기 VC가 100V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지수적으로 이렇게 감쇄합니다. 이렇게 감쇄해서 약 2ms에서 0이 되는 거죠. 거의 2ms에서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 캐패시터에서 100V가 2ms에 0이 되는데 그럼 전류 파형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죠? 안 궁금해요? 자, 그러면은 전류 파형은 I는 아까 C DT분의 DVC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그 전류 파형, 전압 파형을 이거를 미분을 해주고 시간에 대해서 여기 있잖아요. VC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구한 다음 초기 여기 그 일반의 K1, K2를 구해서 그것을 한번 미분해주고 그 C값 0.1 곱하기 10-6승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냥 쉬워요. 이거는 그냥 한번 미분해주면 돼. 이걸 미분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구한 값이 얘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류는 0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0.02 이렇게 이렇게 갔다가 다시 커졌다가
이렇게 감소하는 걸 결국은 0이 되는 거죠. 2ms에서. 자, 여기에서 이게 마이너스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전류가 이쪽으로 가서는 플러스지만 얘 입장에서는 이거는 마이너스죠. 왜냐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흘렀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 마이너스라서 이게 마이너스 값으로 표시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항이 4000옴이고 L이 100mH, C가 0.1 마이크로페라드일 때는 과제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저항값을 이제 4000옴에서 200옴으로 바꿨습니다. 바꿨을 때 어떤 응답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여기는 100V가 충전되어 있다가 스위치를 닫으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 다음에 여기 캐패시터의 변화 VC는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식으로 이와 같은 2개 선형 Z차 미분 방정식이 나올 거고, 이때 감소계수 알파를 구하니까 1000, 10의 3승, 그 다음에 공진주파수를 구하니까 10,000이 나왔어요. 그러면 알파하고 오메가 제로를 했을 때 어느 게 더 큽니까? 오메가 제로가 더 크죠. 이럴 때는 부족 제동이다 이런 얘기죠. 부족 감쇄, 부족 제동. 제동이란 말을 우리가 씁니다. 자, 그러면서 부족 제동일 때는 여기 일반의 형태가 exponential 마이너스 알파 t, 요거 알파죠. a의 코스 오메가 dt 플러스 b 사인 오메가 dt입니다. 여기서 오메가 d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오메가 d라는 것은 루트 오메가 제로 자승 마이너스 알파 자승이죠. 이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여기에. 자, 그래서 여기에 요게 이제 초기 조건을 대입해서 A, B 상수를 구한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즉 캐패시터 전압은 처음에는 100V였다가 진동을 해서 결국은 약 한 3.5ms 정도에서 전압이 0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돼요? 전류는 아까 마찬가지로 CDT분의 DVC, 그러니까 여기에 구했던 전류의 완전해에서 T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주고 거기 곱하기 C를 해주면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교재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교재를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는 저항이 4000옴에서 200옴으로 바뀔 때는 언더댐프트, 즉 진동을 많이 진동을 한 다음에 0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남아있는 게 이제 크리티컬 댐프죠. 인계제동인데, 인계제동에서는 똑같은 이제 방법으로 우리가 전압방정식을 이제 세울 수 있고, 거기에서 감소계수 알파와 공진주파수를 이제 구할 수 있어요. 구해보니까 여기 R이 2000옴일 경우에 여기에 알파는 10의 4승이 되고 오메가 제로도 10의 4승이죠. 그럼 요거는 중근이 되는 거죠. 중근이 되기 때문에 중근에 대한 일반해는 이렇게 되죠. K1 exponential 마이너스 알파 t 플러스 K2t, 여기에 이거는 K1 exponential 마이너스 알파 t고 그 다음에는 K2t의 t, 여기 t 경사함수 t를 나타냅니다. exponential 마이너스 알파 t, 요 t입니다. 요 t.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K1, K2 상수는 초기 조건을 대비해서 이제 풀면 되겠죠. 거기에 대한 이제 구한 다음에 시뮬레이션 하면은 이렇게 파형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 약 1ms 정도쯤에서 100V가 0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전류도 마찬가지. 전류는
여기 구했던 완전의 응답을 한번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주고 곱하기 C를 해주면 되죠. 그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0에서 전류가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흐르니까 이거는 캐패시터 입장에서는 이제 그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0.035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올라오겠죠. 그래서 1ms에서 0이 되는 이런 그 시뮬레이션 그래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구했던 거를 이제 세 개를 이제 한번 보시면은 그 오버댐프트, 이거는 이제 두 개 실근일 때는 감쇄가 큰 거죠. 그래서 여기 전압 툭 떨어지고 전류도 갑자기 이제 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언더댐프트라는 것은 저항값이 이제 작아서 진동한 다음에 이제 감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압값, 이거는 전류값. 크리티컬 댐프라는 것은 중근일 때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매트랩을 해서 내가 매트랩으로 아마 시뮬레이션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매트랩으로 시뮬레이션 하면은 됩니다.